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혼조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그동안에 크게 하락했었던 달러가 어느 정도 반등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3.1포인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번 연준 미팅 및 파월의 발언이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감안해 봤을 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28,000달러를 내주면서 27,74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도건 씨의 기소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도용 씨를 기소했다라고 하는데요. 권도용 씨 체포 당시 공범도 한 명 더 있었다라고 하죠. 또 다른 한국인인 한모 씨. 두 명 다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자, 근데 여권도 여러 개를 만들었었다라고 해요. 코스타리카 여권, 그리고 벨기에 여권. 여권 위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할 것이지 아마추어한테 맡겼었나 보죠.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여권 위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가운데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권 대표에 대한 8개 공소장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권도용 씨와 그의 졸개인지 공범인지 아무튼 알려진 한모 씨가 몬테네그로 경찰 수감 차량에 이송되는 장면입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권도용 깜빵 가지야를 입을 모아서 외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어느 나라 깜빵을 가게 될 것인가? 한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도 곧 권도용 씨 송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권도용 씨는 서로 못 데려가서 난립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도 데려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치 반지의 제왕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누구든지 권도용을 잡아들이는 자 비트코인 5,000개 그리고 수십억 달러를 얻게 되리라. 걸어다니는 은행 수준인 권도용 씨를 과연 누가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 범죄자를 가장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의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힘이 세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데려가가지고 탈탈 턴 다음에 남은 찌끄레기를 한국에 공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을 때 세르비아에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꾸무적꾸무적 거리다가 놓친 그런 셈이 된 것이죠. 권도용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생각이었었는지 작년에 한 대형 로펌에 6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입금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를 맡길 예정이었었나 보죠. 한국으로 순순히 들어왔었으면은 적당히 살다가 대충 풀려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재수없게 외국에서 뻐기다가 미국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랬었던 권도용 씨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는지 세르비아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세르비아는 암호화폐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법인을 세운 권도용 씨 추가적으로 한탕을 더 크게 땡기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자금 세탁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것인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까지 떴는데 당당하게 공항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모습을 봤을 때 역시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잡혔습니다. 과연 그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해당 상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권도용 씨가 자서전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편 미국 법원 같은 경우는 권도용 씨뿐만 아니라 3에로즈 캐피탈, 헤지펀드를 말아먹고 도망 중에 있는 공동창업자들에 대해서 강제 출석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2명의 공동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숨어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새로운 사업을 꾸리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바이낸스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현물 거래가 중지가 되었었던 것인데요. 말로는 기술적 결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의 CNBC 그리고 코인데스크를 통해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낸스의 직원들이 중국 사용자들의 규제 회피를
도와주다가 걸렸다라는 바이낸스와 중국의 좋지 않은 소식을 동시에 전해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것은 이 바이낸스의 직원들이 불법적으로다가 KYC 우회를 도와줬다라는 것인데요. 마치 KYC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최고 혁신자를 데려와가지고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바이낸스에 대한 우려가 10점 만점에 8점이었었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0점으로 올라갔다. 이어서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고의 자금 세탁 방지 담당도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바이낸스의 KYC 통제를 우회하는 기술이 중국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함에 따라서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적으로 돌림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의 시스템마저 허점이 있다라면서 공개적으로 지랄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암호화폐 업계를 물어뜯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미국 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이낸스 US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했다면 처벌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업계를 전체로 오도를 하고 있는 미국 언론,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신경 쓸 것이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일 은행이 위험하다. 독일 은행들인 도이체뱅크, 코메르츠방크, 그리고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은행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도이체뱅크에 대한 신용 부도 수합 프리미엄은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도이체에 대한 신용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부도설이 많이 돌았었던 은행이기 때문에 전혀 놀랍지는 않고, 기존의 은행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중앙은행들이 또 금융부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제닛 옐런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은행업계는 안전하다, 고객들의 모든 예금은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거듭하더니, 재무장관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오늘 긴급 비공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 미팅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긴급의 비공개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납니다. 자, 한편 연준 같은 경우는 대차 대조표를 계속해서 줄여가겠다라고 대놓고 구라를 쳤었는데, 실버게이트 뱅크 파산 구제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갔었던 그들의 대차 대조표가 최근에 한 번 더 껑충 뛰면서 계속해서 자산 매입 및 대차 대조표를 늘려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연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비트코인 100만 달러 내기를 한 장본인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행 업계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며, 비트코인은 전 세계인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미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그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조셉 루빈 등등 암호화폐 인사들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인터뷰를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비협력적인 정부에 정말 실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암호화폐를 몰아치고 있는 바이든 정부와 SEC 등등. 자, 근데 한편으로는 이들의 그러한 움직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당당하게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죠? 백악관과 규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때리고 있는데 사업을 반드시 진행을 한다. 이것 좀 뭔가 구리구리합니다. 아다리가 맞지 않아요. 기사를 계속해서 보시면은 나스닥은 새로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뿐만 아니라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행 및 유동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며, FTX,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 암호화폐 중개기관들이 파산, 규제 및 거시경제 부담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 전통 금융기업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밑장빼기냐? 뭐야?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냐 이 새끼야. 역시 이거 그냥 밥그릇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가운데, 미국과는 정반대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기술 혁신에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허브 구축 계획을 밝혔다라는 것인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앱,
인공지능, 코딩,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 기술 등 기술 혁신 개발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것이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암호화폐 트레이딩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얻은 수익 세금 면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더욱더 많은 기술 회사들, 암호화폐 회사들이 엘살바도르로 몰려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해도 모자라는 판인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쫓아내고 있으니 이건 뭐 그냥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서 피터 시프, 비트코인을 싫어하지만은 수많은 다른 투자자들은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시각만큼은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정책과 인플레이션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이윽고는 국가 부채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는 맞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금을 사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비트코인 안 사면서 왜 우리 보고는 금 사래? 이 양반 이거 내로남불 좀 하는데? 이어지는 비트코인 분석, 유명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는 비트코인 메가폰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 강세 가즈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메가폰 패턴, 지금 올랐다가 지지 27,000달러대에서 지지받고 더욱더 큰 상승으로 34,000달러를 목표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분석이 현실화 되려면 27,000달러가 깨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보시면 달러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메인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6,5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이 밀리게 되지 않겠느냐, 무난하게 밀리는 그림이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되게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 안에서 와리가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떡락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28,690달러에서 다시금 숏을 치기 시작했다. 최종 목표가는 19,040달러. 일단 수익권이기 때문에 스탑로스를 여기까지 옮기면서 틀려도 본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XO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한 수 더 떠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구간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저점을 만든다. 15,00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신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로 덧붙이기를 앞으로 90일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저점을 갱신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도 무너짐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항복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될지 말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었던 메가폰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짜부라들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점은 둘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만약에 지금 이 순간 미국 증시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면은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1720달러 선인데 이 자리까지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다음으로 스택스인데요. 스택스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가 무너질랑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60센트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긴박감을 느끼게 하는 요즘 장세인데 주말 및 다음 주에 가격 움직임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 패시픽이 디센트럴랜드 마하나에 뉴 뷰티랜드를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뷰티랜드. 이어서는 추가적으로 나온 권도용 씨 관련된 소식. 전 SEC 집행국장은 지금 현행도 아닌 주제에 나와가지고 미국 투자자 대상 루나와 UST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관할권이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권도영 씨가 들고 있는 막대한 자산은 우리가 빼앗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다시 불거진 김치코인 논란. 과거에 다단계 토큰 판매로 악명이 높았었던 비트 무사와 연관된 프로젝트 베이직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김치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지가 나면 욕심이 나도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한국에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 것인가? 외국에도 많긴 한데 일단 사기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돼서
잡히거나 사기치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강한 법적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돛대기 시장이죠. 난장판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TV 볼 때 광고 나오듯이 유튜브 채널 광고도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재생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